고2 모의고사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풀이입니다. 11번입니다. 문제를 보면 좌표 평면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의 점 중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이 0,3을 지날 때 P의 x좌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직접 그려보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x축, y축 좌표 평면을 그려주고 원을 하나를 그려줄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요 친구는 어떻게 돼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충 해서 중심이 원점에 있게 하나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1, 마 1, 마 1, 1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 1사분면, 1사분면이라고 하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어디예요? 얘가 1, 2, 3, 4분면이니까 여기 1사분면에 있는 점 중에서 하나를 잡고 하나 이렇게 P를 잡았을 때 여기서 접선을 쭉 그어주면은 얘가 0,3을 지난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Y축이랑 만나는 요 점이 0,3인 거예요. 이럴 때 P의 X좌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의 X, Y 좌표를 하나 놔야겠죠. 점 P를 A, B라고 이렇게 놨을 때 이 P가 어디 위에 있는지를 잘 봐줘야 돼요. 점 P는 어디 위에 있나요? 일단 그렇죠. 왼쪽에 그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원 위에 있죠. 원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원 위에도 있고 동시에 이 직선 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 위에 있다. 어떤 도형 위에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도형을 만족하는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에 해당하는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이 식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도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x자리에 a, y자리에 b 넣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다. 요거 하나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직선 위에 있다고 했었죠. 직선 위에 있는데 우리가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됐어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하는 직선은 이 원에다가 각각의 x자리에다 a 하나 넣고 y자리에다가 b 하나씩만 넣은 ax 플러스 by는 1이다. 이게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원의 문제는 워낙 모의고사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선 위에 있다는 거 하나에서 이제 ax 플러스 by는 1이다. 그러니까 이 접선 방정식을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이 0,3을 이 직선이 지난다. 요거 안 썼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써주면 이제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P만 있는 게 아니고 0,3도 지나기 때문에 0,3이 요 직선 위에 있다. 요거를 이용하면은 이제 X랑 Y 자리에 또 0하고 3 넣어주면 되겠죠. A, B 자리에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X 자리에다가 0 넣고 Y 자리에다가 3 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요? 0 플러스 3B가 1. 그러면 B의 값 얼마? 3분의 1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직선의 역할은 끝났고요. 얘를 다시 어디다가 대입을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원에다가 다시 원 위에 있다. 이 식에다 대입하면은 A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입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대입해주면은 A제곱 플러스 B가 3분의 1이었으니까 9분의 1이 1. A제곱은 얼마? 9분의 8. 그러면 A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8인데 루트 9는 3이잖아요. 그 다음에 루트 8은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P가 어디 위에 있어요? 1사분면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A는 뭐가 된다? 3분의 2 루트 2 플러스 값만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바로 이어서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명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죠? 그래서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해서 P와 Q가 각각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P의 여기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은 A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명제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P에 집중을 해서 먼저 볼게요. P라는 요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X가 A보다 크고 그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의 역을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위에 일부러 잘 안 써주는데요. 크고 그 다음에 여기에 and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동시에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역을 해주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큰 거의 반대말은 이제 작거나 같다. 같다도 꼭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and의 반대에 또는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다의 반대말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럼 이거는 조금 길게 썼는데 부등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셨을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P를 바로 역을 취해줬을 때 이렇게 바로 부등호를 바꿔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Q 갈게요. Q는 어떻게 돼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인수분해를 해서 데리고 올게요. 그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어떻게 된다? 얘를 각각 0으로 하는 값이 2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요. P의 역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그렇죠. 밑에입니다. 밑에 요거는 위에 거는 이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밑에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집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즉 P의 여집합과 Q를 비교를 해줬을 때 지금 요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생님이 늘 이렇게 화살표를 막아주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P의 여집합이 Q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이 P의 역의 이 진리집합 얘와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포함관계를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수직선을 일단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수직선을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숫자부터 한번 넣어줄게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있고요. 2 있고 5까지는 보이죠. A는 우리가 아직 어딘지는 모르기 때문에 A는 써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할 수 있는 게 Q를 그려줄 수 있으니까 Q를 여기 빈 상태에서 요렇게 얘가 이제 지금 Q죠. 자, 그 다음에 P의 역의 집합은 어디예요? P의 역의 집합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죠. 그 다음에 A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는데 A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 안에 이 검정색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A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A가 어디 있어야 된다? 이 여기 왼쪽이 아니라 얘를 덮어주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쪽에 A가 있어야 얘를 딱 덮으면서 Q를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요? 지금 왼쪽으로는 2, 오른쪽으로는 5 사이에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A가 5보다 작다를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아니면 클까요? 일단 A가 동그라미를 채우고 있고 2가 동그라미가 뚫려져 있기 때문에 2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제 문제는 이제 갈수록 조금씩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랑 같이 혼합해서 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은 5번이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쪽으로 넘겨서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문제네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얘 해를 알파1, 베타1 또는 알파2, 베타2라고 했을 때 두 개에 대해서 일단은 기준을 줬어요. 알파1이 알파2보다 작다. 이랬을 때 베타1 마이너스 베타2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 두 개를 풀어야 해가 나오니까 하나씩 봐주면 되겠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더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보통은 이렇게 0이 있는 거를 먼저 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빵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한쪽이 0이 있다 이런 거는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인수분해를 해서 뭐가 0이다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y만 싹 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자, 이렇게 y 쪽만 다 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x-1, x-2 이 정도는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 있다가 원래 있던 y를 다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y랑 y제곱 붙여주고 이 1이랑 이 뒤에도 y만 붙여주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괄호가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괄호가 0이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x가 뭐이거나 x가 1y거나 또는 x가 2y다. 이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한 요거는 이 첫 번째에 있는 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어디다 대입해주면 돼요? 이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y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가 y거나 x가 2y다. 이 두 가지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x가 y일 때 그러면 x제곱 빼기 y제곱이 9다. 여기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x제곱 빼기 y제곱이 9다. 근데 x랑 y랑 같으니까 x제곱 빼기 x제곱이 9.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0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못 쓰는 거. 자, 그럼 두 번째로 x가 2y일 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똑같이 x제곱 빼기 y제곱이 9인 상태에서 뭐에다 대입을 해줄까요? x가 2y니까 그냥 x 자리에다가 2y를 넣자. 여기다가 2y 넣어서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은 2y의 제곱이니까 결국 3y 제곱이 9다. 그러면은 y 제곱은 얼마?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y는 어떻게 돼요? y가 뿔마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x도 x는 2y였기 때문에 뿔마 2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배만 그대로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누가 알파 1이고 누가 알파 2인지를 가려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2 루트 3이 플러스 2 루트 3보다는 작죠? 그래서 이 작은 친구가 알파 1, 큰 친구가 알파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친구가 이제 베타 1, 베타 2가 되는 거죠. 각각에 해당하는 친구는 앞에가 마 3, 마 루트 3, 뒤가 플러스 루트 3.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줘라 이런 얘기죠. 여기 계산은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죠? 여기서 이거를 다시 빼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그래서 얘는 헷갈리지 말고 답을 1번으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잘못하면은 계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4번이라고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더 조심해서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번은 함수에 대한 문제예요. 함수, 2차 함수가 하나가 주어졌고 합성함수 값이 두 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그랬을 때 f6의 값은 이라고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2차 함수가 나오고 함수 값이 같다. 물론 합성함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2차 함수는 꼴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이고 이 대칭축에 대해서 양쪽이 함수값이 평행하게 같죠. 이렇게 대칭적으로 같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식을 보니까 얘가 x-1의 제곱 뭐 플러스 a-1 이런 식으로 묶이니까 대칭축이 얼마다? x는 1이다. 요거 일단 하나를 염두에 놓고 가시면 아마 나중에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2차 함수 나오는 문제에서는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천천히 한번 볼게요. f 합성 f의 2값. 일단 요거를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f에다가 f2니까 2를 먼저 한번 f에다가 넣어주라는 얘기죠. 2를 f에다가 한번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위에 식 보시고 여기다가 2를 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은 4 빼기 2, 4 더하기 a니까 얘는 그대로 a가 된다. 그렇지만 아직 f가 하나 더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f에다가 a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제곱 빼기 2a 플러스 a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f 합성 f4 요것도 구해봐야겠죠. 오른쪽에 자리 있으니까 바로 한번 또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f에다가 f4 4를 먼저 한번 집어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다시 또 x자리에다가 뭐를 넣어준다? 4를 넣어준다. 자, 그러면 여기다 4 넣고 4 넣으면은 4의 제곱 16 빼기 4의 8 더하기 a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f 8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x자리에다가 또 8 플러스 a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자리에다가 x자리에다가 8 플러스 a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얘의 제곱 빼기 2 8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방법이 그냥 똑같죠. f2 넣고 다시 fa 해가지고 이거 구하고 f4 넣고 다시 f에다 넣고 얘 구하고 그래도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얘랑 얘가 같다. 요것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 한번 식으로 보여드리고 제가 끝에 조금 더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식이 좌변은 a제곱 빼기 a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변은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들을 제가 그냥 한 번에 전개를 하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88에 64 플러스 16a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8이 16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양쪽의 비교를 해봤을 때 a제곱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a제곱 없어지고 a를 한쪽으로 몰아볼까요? a끼리 한번 또 계산하면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a가 있네요. 이것도 좌변이랑 없애줄게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거는 뭐냐면 좌변은 이제 0이고요. 우변에는 a가 16a밖에 안 남았어요. 16a. 그 다음에 숫자는 64 빼기 16이기 때문에 더하기 48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16a가 마이너스 16a 이렇게 써주면 좀 편할까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답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f6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a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fx10 구했고 6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6 넣으면 어떻게 되죠? 6 넣으면은 36 빼기 12 빼기 3이니까 24 빼기 3, 21인가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은 조금 계산이 좀 귀찮기도 하고 14번밖에 안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자, 왼쪽에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려놨던 이 친구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이 2차 방정식은 지금 대칭축이 x는 1이라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길게 안 써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것 중에서 이 두 번째 줄까지만 볼게요. 이 두 번째 줄까지만 보면은 여기서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나요? fa라는 이 식과 f8 플러스 a 요게 같다. 이거 구할 수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x는 1을 중심으로 함수값이 같아지려면 자, 이렇게 같은 층의 존재를 하려면 한쪽이 a고 뭐 한쪽이 8 플러스 a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 1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개의 평균 2분의 a와 8 플러스 a를 더한 이 값이 1이다. 이 가운데 1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2a 플러스 8이 2니까 a는 2a가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마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걸 알고 보니까 조금 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2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3 구하면은 또 위로 올라가가지고 방금 우리가 해줬던 대로 여기 6 넣고 계산해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15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와 선분 BC 위에 4점을 연결하는 4개의 선분을 그리고 AB 위에 3점과 선분 AC의 3점을 연결하는 3개의 선분을 그려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다. 즉 그림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도형의 선두를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결국은 그냥 삼각형세라는 소리였네요. 그러면은 삼각형을 어떻게 셀까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세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밑에 조각조각 난 거 이런 것들은 삼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되려면 결국 어디를 꼭 지나야 돼? 이 위에 있는 A를 꼭 지나야 돼요. 아니면 여기 밑에 이렇게 조각조각 난 것들. 자,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삼각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꼭 지나야 된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단계별로 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제일 작은 삼각형 시리즈는 어디서 나올까요? A를 지나고 요 선까지 있는 여기 상황에서 이제 삼각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A를 지나고 요 선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는 여기 선까지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선까지.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의 그 개수를 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왠지 이 확통에서 C나 P를 이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귀찮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다 세줬습니다. 이거를 그 생각하는 것보다 세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세주면 일단 한 개짜리만 있으면 5개, 그 다음에 변 2개짜리 이렇게 하면은 4개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3개짜리 3개짜리라고 하는 거는 요런 거예요. 요렇게 3개짜리 묶음인 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해서 3개. 아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칙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에는 15개가 그려질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줄도 어때요? 두 번째 줄도 같은 모양을 쭉쭉쭉쭉쭉쭉 연결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몇 개겠다. 아하, 여기도 15개겠구나. 이런 감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다. 계속 쭉쭉쭉 연장을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여기도 세면은 한 개짜리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2개짜리 하나, 둘, 셋,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15개가 만들어지고 마지막도 이변 없이 15개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방법을 찾으면 헷갈리지 말고 셀 수 있도록 이 이 보기에서도 보면은 딱 그냥 10개 단위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답은 15 곱하기 4, 6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에 굳이 맞춰서 풀어보자면요. 밑에다가 살짝 옮겨서 한번 써볼게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굳이 한번 풀어보자면, 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A가 하나가 일단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줄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밑변은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변 몇 개만 더 필요하다. 2개 더 필요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변의 개수는 여기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하나 더 그렸나요? 6개죠? 6개 맞네요. 그럼 이 6개 중에서 변 2개만 택하면 삼각형이 나온다. 그래서 6C2 하면은 우리가 아까 열심히 셌던 그 15개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밑변이 정해져 있고 꼭지점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 2개만 택해주면 된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 줄씩 더 늘어나서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변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밑변 정해져 있고 꼭지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변 이렇게 6개 중에 2개만 택하면 되니까 이 두 번째 칸에서도 15개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굳이 원리를 따지자면 이렇지만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세서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네, 이렇게 해서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풀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